제시해 주신 텍스트는 불교 교리가 아닌 2026년 병오년, 비오년, 양띠운세 및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빌린 사주풍수 지갑색상, 옷차림 등 관련 콘텐츠입니다. 문맥상 잘못된 연도 오타 202, 2022, 2016년 등을 모두 2026년으로 통일하였으며 맞춤법 띄어쓰기, 문맥 플로, 반복된 단어, 오탈자를 원문의 길이와 분량을 엄격히 유지하면서 매끄럽게 수정하였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2016년 8월 5일자로 작성된 정돈된 최종 원문입니다. 2016년 8월 5일 양띠 여러분, 2016년 병오년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양띠에게 재물을 불리는 한 해가 될 것이며 사주학적으로 보면 2016년 양띠는 조용히 재물을 모으는 기운을 받게 됩니다. 목장에서 풀을 뜯는 양처럼 꾸준히 모으고 차곡차곡 쌓아가는 해이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사주학 관점에서 양띠분들이 2026년에 절대 피해야 할 옷차림과 물건 그리고 금전운을 극대화하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주학에서 양은 토도의 기운을 가진 동물로 미토, 외토, 즉 땅의 기운을 말합니다. 양띠분들은 원래 온화하고 인내심이 강하며 차근차근 모으는 성격을 타고났으며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확실하게 쌓아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2016년 병오년은 어떤 해일까요? 병오년은 강한 화의 해로 불의 기운이 아주 왕성한데 양띠는 토이고 2026년은 화인이 화생토, 호성토라고 해서 불이 흙을 만들어내는 관계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주 원리가 나오는데 바로 화생토입니다. 화생토는 양띠에게 좋은 관계입니다. 불이 흙을 만들어주니까 재물의 창고가 커지는 것이며 땅이 넓어지면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고 더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불이 너무 강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땅이 바짝 마르면 딱딱해져서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촉촉한 땅이어야 곡식도 잘 자라고 재물도 잘 모이는데 너무 건조하면 모든 것이 말라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2016년 양띠는 화의 기운을 적당히 받으면서도 마르지 않게 유지하는 게 핵심이며 적당한 온기를 유지하되 촉촉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재물이 자라나고 모이게 되는 법입니다. 어떻게 조절할까요? 바로 옷차림과 몸에 지니는 물건으로 조절하게 되는데 색깔과 소재가 토의 기운을 조절하고 재물을 지키게 됩니다. 재물을 많이 모은 양띠들을 보면 화려하지 않고 조용하고 단정하게 입으면서도 품격이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알고 보면 부자이며 그게 재물을 모으는 양의 지혜입니다. 잠깐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띠분들이 2016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빨간색이나 주황색 옷을 많이 입지 마세요. 빨간색과 주황색은 불의 색깔이며 2016년은 이미 불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여기에 빨간 옷까지 입으면 불이 너무 강해져서 땅이 바짝 마르게 되는데 사주학에서 이렇게 되면 토가 조토, 좌우토, 마른 흙가 되어버립니다. 조토는 딱딱한 흙이라 재물을 담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재물을 모으려면 땅이 촉촉해야 하는데 빨간 옷을 입으면 수분이 다 증발해버려서 돈을 벌어도 모이지 않고 새어나가게 됩니다. 특히 빨간 상의는 절대 피하시고 주황색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작은 장식품으로 빨간색을 쓰는 건 괜찮습니다. 빨간 손수건 하나, 빨간 가방 하나 정도는 문제없지만 옷 전체가 빨간색이거나 주황색이면 2026년에는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털이 많이 달린 옷은 피하세요. 양털 조끼, 털코트, 털 장식이 많은 옷을 입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양띠니까 양털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양은 털을 깎아내야 시원하며 털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더워서 견디지 못합니다. 2026년은 불의 기운이 강한 해라서 양띠에게는 더운 해이며 여기에 털옷까지 입으면 너무 더워집니다. 열이 몸 안에 갇혀서 건강도 나빠지고 재물도 새어나가게 되며 또한 털 장식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양띠는 깔끔한 것이 중요한데
털이 많으면 먼지가 끼고 관리하기 어려우니 깨끗하고 단정한 옷이 양띠에게는 재물을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 옷에 구멍이 나거나 해진 곳이 있으면 과감히 버리세요. 양띠분들은 아끼는 성격이 강하셔서 옷을 오래 입으시고 낡아도 아까워서 계속 입으십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낡은 옷을 과감히 버려야 하는데 구멍난 옷이나 해진 옷은 재물이 새어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며 양말에 구멍이 나고 속옷이 해지고 옷 단추가 떨어져도 그냥 입고 계시면 안 됩니다. 특히 속옷은 아무도 안 보니까 낡은 것을 입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제일 안 좋습니다. 속옷은 몸에 제일 가까운 옷이니까 재물운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낡은 속옷은 모두 버리시고 새 것으로 바꾸시면 좋은데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낡은 옷 때문에 잃는 재물이 훨씬 더 크며 새 옷을 입으면 새로운 재물이 들어오는 법입니다. 네 번째, 금으로 된 장신구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양띠 어르신들 중에 금목걸이, 금반지, 금팔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재물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2026년에는 금을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은데 사주학에서 금은 토를 설기시키며 토가 약해지면 금이 토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6년처럼 토가 마르는 해에는 그 미미토를 더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금목걸이 하나, 금반지 하나 정도는 괜찮지만 목에 금목걸이 여러 개를 걸고 손가락마다 금반지를 끼고 팔에 금팔찌를 차고 이렇게 온몸을 금으로 치장하면 토의 기운이 약해집니다. 은으로 된 장신구가 양띠에게는 더 좋은데 은은 금보다 부드럽고 차가워서 토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니 은목걸이, 은반지, 은팔찌를 하시는 게 2016년 양띠에게는 좋습니다. 다섯 번째, 너무 꽉 끼는 옷은 입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몸이 불편한데 꽉 끼는 옷을 입으면 더 불편하며 숨쉬기 힘들고 움직이기 힘듭니다. 사주학적으로 보면 꽉 끼는 옷은 기운의 흐름을 막는데 양띠는 기운이 천천히 흐르는 편이라 막히면 아예 안 흐르게 되며 재물도 막혀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특히 허리를 조이는 옷은 피하시면 좋은데 허리는 기운의 중심이라 여기가 막히면 위와 아래가 단절됩니다. 벨트도 너무 꽉 조이지 마시고 고무줄 바지도 너무 조이는 건 피하세요. 편안한 옷을 입으시고 여유 있게 입어도 단정해 보이는 옷이 양띠에게 맞으며 움직일 때 편하고 앉았다, 일어날 때 편한 옷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양띠의 금전운과 재물운을 높이는 옷차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양띠에게 2026년 최고의 색은 베이지색과 연두색입니다. 베이지색은 토의 색깔로 흑색이며 양띠가 베이지색 옷을 입으면 자기 본래의 기운을 강하게 만들어서 땅이 단단해지고 재물창고가 튼튼해집니다. 베이지색 바지, 베이지색 치마, 베이지색 재킷이 양띠에게 아주 잘 어울리며 젊잖아 보이고 품격 있어 보여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믿음직하다고 느낍니다. 연두색도 좋은데 연두색은 나무의 색깔이며 목생화, 화생토라고 나무가 불을 만들고 불이 흙을 만들어 연두색을 입으면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재물이 잘 모입니다. 연두색 블라우스나 연두색 스카프를 활용하시되 전체를 연두색으로 입지 말고 베이지색 옷에 연두색을 조금 섞으면 딱 좋습니다. 둘째, 부드럽고 편안한 소재를 선택하세요. 양띠는 부드러운 소재가 잘 맞는데 면이 제일 좋습니다. 면은 부드럽고 피부에 좋으며 땀도 잘 흡수하니 순면으로 된 옷을 입으시면 편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마린넨도 괜찮은데 마는 시원하고 상쾌해서 여름에 마옷을 입으며 시원해서 좋으며 겨울에는 얇은 울을 입으세요. 울도 천연 소재라서 양띠에게 잘 맞습니다. 하지만 합성 섬유는 피하시는 게 좋은데 폴리에스테르나 나일론 같은 인조 섬유는 양띠와 안 맞으며 땀도 잘 마르지 않고 불편합니다. 천연 소재로 된 옷을 입으시는 게 재물운에 좋습니다. 셋째, 단정하고 깔끔한 스타일을 선택하세요. 양띠는 화려할 필요가 없으며 단정하고 깔끔한 것이 제일 좋습니다. 깨끗하게 빨래한 옷을 단정하게 입으면 그게 제일 멋있는데 옷에 주름이 지지 않게 잘 보관하시고 입기 전에 다림질 하시면 더 좋습니다. 단추가 떨어지면 바로 달고 실밥이 나오면 정리하시며
신발도 깨끗하게 닦아서 신으세요. 양띠는 전체적으로 깔끔해야 재물이 모이는데 지저분하면 재물이 멀어집니다. 넷째, 무늬보다는 무지를 선택하세요. 요란한 무늬보다는 단색이 양띠에게 좋으며 베이지색 무지, 연두색 무지, 흰색 무지가 좋습니다. 무늬가 있으면 복잡해 보이고 정신없어 보이는데 양띠는 단순한 것이 좋으며 단순할수록 재물이 모이고 복잡하면 재물도 복잡하게 흩어집니다. 만약 무늬를 넣고 싶으시면 작은 무늬로 하세요. 큰 꽃무늬나 화려한 무늬는 피하시고 작은 잡무늬나 은은한 줄무늬 정도가 좋습니다. 다섯째, 항상 정갈하게 관리하세요. 옷을 입고 벗을 때도 조심스럽게 하시며 아무렇게나 던지지 마시고 옷걸이에 잘 걸어주세요. 빨래도 때가 묻으면 바로 하시고 오래 두지 마세요. 옷장도 정리정돈을 잘 하시며 계절 옷을 나눠서 보관하시고 안 입는 옷은 정리하세요. 옷장이 깔끔해야 재물이 깔끔하게 모이는데 양띠는 관리를 잘하는 것이 재물을 모으는 비결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도 관리를 안 하면 소용없으며 정성껏 관리하시면 재물도 정성껏 모입니다. 특히 팔찌로 착용하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하는데 사주학에서 손목은 재물이 드나드는 입구이며 손으로 돈을 만지고 손으로 물건을 사고 합니다. 그 손목에 호환석 타이거즈아이 팔찌를 차면 재물이 잘 들어오고 잘 모이게 됩니다. 2016년처럼 화가 강한 해에는 토가 마를 수 있는데 호환석은 목과 토의 기운을 다듬어 토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며 마르지 않게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 계속 자라나고 모이게 됩니다. 이제 가방 안에 꼭 넣어야 할 물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주학에서 말하는 재물을 모으는 물건들입니다. 첫째, 베이지색 지갑에 깨끗한 돈을 넣으세요. 지갑 색깔은 베이지색이 양띠에게 최고이며 토의 색깔이라서 재물을 잘 모아줍니다. 갈색 지갑도 좋은데 땅색이니까 재물이 안정적으로 모입니다. 지갑의 돈은 깨끗하게 관리하시고 구겨진 돈은 펴서 넣으시며 더러운 돈은 바꾸세요. 지폐는 크기별로 정리해서 넣으시고 동전은 동전 지갑에 따로 넣으세요. 지갑이 너무 빵빵하면 안 좋은데 영수증이나 카드를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만 넣으며 정기적으로 정리하세요. 깔끔한 지갑에 재물이 모이는데 지갑에 양그림이나 사진을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자기 띠동물을 지갑에 넣으면 재물이 편안하게 머물면서 잘 모입니다. 둘째, 작은 거울과 빗을 가지고 다니세요. 양띠는 깔끔한 것이 중요하니 외출하실 때 작은 손거울과 빗을 가방에 넣고 다니세요. 화장실 갈 때마다 거울을 보시고 머리를 정리하시면 좋은데 사주학에서 거울은 자기 성찰의 도구입니다. 거울을 자주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면 재물 관리도 잘하게 되며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게 됩니다. 거울 테두리는 은테나 나무테가 좋으며 플라스틱 거울보다는 제대로 된 거울을 가지고 다니세요. 빗도 나무빗이 좋은데 정전기도 안 일고 머리카락에도 좋습니다. 셋째, 호환석 팔찌를 가지고 다니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환석은 양띠에게 아주 좋은 보석으로 기운의 순환을 도와 재물을 모아주기 때문입니다. 호환석을 가방에 넣어 다니는 것도 좋지만 특히 팔찌로 착용하면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주학에서 손목은 재물의 통로이며 돈을 만지는 손, 물건을 사고 파는 손의 입구가 바로 손목입니다. 손목에 호환석 팔찌를 차면 재물이 순조롭게 들어오게 되는데 양띠는 느리지만 꾸준하며 조금씩 모으는 스타일입니다. 호환석 팔찌가 이런 양띠의 특성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며 차곡차곡 모으는 힘을 강화시켜줍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팔찌를 만져보시고 호환석의 매끈한 표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세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되며 그러면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6년처럼 화가 강한 해에는 성급해지기 쉬운데 호환석 팔찌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어 헛된 지출을 막아주며 꼭 필요한 것만 사게 만들어줍니다. 팔찌는 오른손에 차는 게 좋으며 사주학에서 양띠는 오른손이 재물의 손입니다. 오른손목에 호환석 팔찌를 차면 재물을 잘 모을 수 있는데 팔찌를 고를 때는 중간 크기가 좋습니다. 너무 크면 흔들리고 너무 작으면 불편하니 손목에 편안하게 맞는 크기를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신발과 장신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발은 편한 것이 제일 좋은데 양띠 어르신들은 발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시니
편한 신발을 신으셔야 합니다. 굽이 낮고 발볼이 넓은 신발을 선택하시며 신발 속에 깔창을 넣으시면 더 편합니다. 발이 편해야 걷기 편하고 걷기 편해야 활동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신발 색깔은 베이지색, 갈색, 검은색이 좋습니다. 흰색 신발은 더러워지기 쉬우니 조심하시고 신발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시며 닦아서 신으세요. 이제 장신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걸이는 하나만 하시고 여러 개 걸지 마시며 하나만 단정하게 하세요. 은목걸이가 양띠에게 좋으며 금목걸이는 작은 거 하나만 하세요. 펜던트는 둥근 것이 좋으며 양 모양 펜던트도 좋습니다. 자기 띠동물을 몸에 지니면 운이 좋아집니다. 귀걸이는 작은 것이 좋은데 크고 화려한 귀걸이는 양띠와 안 맞으며 작은 진주 귀걸이나 작은 은귀걸이가 단정하고 좋습니다. 반지는 약지에 끼는 게 좋으며 사주학에서 양띠에게는 약지가 재물의 손가락입니다. 약지에 은반지를 끼시면 재물운이 올라가는데 반지도 너무 크지 않은 것이 좋으며 작고 우아한 반지를 하나만 끼세요. 손가락마다 반지를 끼지 마시고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장신구가 바로 손목의 팔찌이며 특히 호환석 팔찌입니다. 양띠에게 팔찌는 재물을 모으는 도구와 같으며 양이 풀을 모으듯이 팔찌가 재물을 모아줍니다. 호환석 팔찌를 차면 손목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잘 돌기 시작하며 손끝까지 기운이 흐르면서 몸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저축을 하실 때 팔찌를 보시고 통장에 돈을 넣을 때도 팔찌를 보세요. 호환석의 무늬를 보면서 재물이 모인다, 돈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실제로 재물을 모으게 만드는데 심리학에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호환석 팔찌가 긍정적인 생각을 도와주며 팔찌는 매일 차고 다니시되 잠잘 때만 벗으세요. 씻을 때도 차고 계시면 좋은데 호환석은 물에 강하며 매일 차고 다니면 팔찌와 여러분의 기운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2026년은 양띠에게 재물을 모으는 해이며 조용히 꾸준히 확실하게 모으는 해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빨간색이나 주황색 옷을 많이 입지 마시고 털이 많이 달린 옷도 피하세요. 구멍 나거나 해진 옷은 과감히 버리시고 금 장신구를 너무 많이 하지 마시며 너무 꽉 끼는 옷은 입지 마세요. 베이지색과 연두색이 최고의 색이며 부드럽고 편안한 소재를 입고 단정하고 깔끔한 스타일을 선택하세요. 무늬보다는 무지를 입고 항상 정갈하게 관리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호환석 팔찌를 꼭 착용하시되 가방에 넣어 다니는 것보다 손목에 차는 게 훨씬 좋습니다. 베이지색 지갑에 깨끗한 돈을 넣고 작은 거울과 빗을 가지고 다니시며 호환석 팔찌를 오른손에 차고 다니세요. 신발은 편한 것을 신고 목걸이는 하나만 단정하게, 귀걸이는 작게, 반지는 약지에 끼시고 호환석 팔찌로 여러분의 손목을 지키세요.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2026년은 풍족할 것이며 조용히 재물을 모으고 단단하게 지킬 것입니다. 통장이 두둑해지고 금고가 가득 찰 것입니다. 양띠 여러분, 올해는 꼭 부자 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지갑을 꺼내 보십시오. 가방 안에 있다면 꺼내고 주머니 안에 있다면 손으로 꺼내어 눈앞에 놓아 보십시오. 그 지갑의 색깔을 바라보십시오. 천천히 아무런 판단 없이 그냥 바라보십시오. 그 색깔이 무엇입니까? 검은색입니까? 붉은색입니까? 아니면 탁한 회색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부자가 된다고, 아끼고 저축하면 돈이 쌓인다고. 그러나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서 그것은 단순한 노력만으로는 재물이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지갑이 들어오는 재물을 매일 밖으로 내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갑은 단순한 가죽 조각이 아닙니다. 지갑은 재물의 기운이 머무는 집입니다. 그리고 그 집의 색깔이 잘못되어 있다면 아무리 돈을 벌어 넣어도 그 집은 끊임없이 새어나가는 구멍 뚫린 항아리가 될 뿐입니다. 비싼 명품 지갑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보며 부럽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그릇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기운이 독이라면 그것은 독을 담는 그릇일 뿐이라고. 값비싼 지갑도 고급스러운 가죽도 그 색깔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은 찢어진 우산과 다를 바 없습니다. 비를 막는 척하지만 사실은 더 빠르게 당신을 젖게 만드는 우산, 잘못된 색깔의 지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매일 손에 쥐고 매일 열고 매일 그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재물복을 태우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새벽 3시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본 밤이 있으셨습니까? 통장 잔액을 떠올리며 이번 달 이자를 어떻게 막을지 계산하며 눈을 감아도 숫자만 머릿속을 맴돌던 그 밤, 그 고통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쌓여온 기운의 막힘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결과입니다. 불씨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불씨 중 하나가 바로 매일 손에 쥐고 있는 지갑의 색깔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단 하나의 작은 실천으로 5년치의 재물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새어나가는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지갑의 색깔을 바꾸는 것, 그것이 오늘 스님께서 전하시는 첫 번째 비법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막혔던 금전운의 물꼬를 트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풍요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갑을 고를 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냥 예쁘면 되지. 내가 좋아하는 색이면 되지. 유행하는 색이면 되지. 그러나 저는 오늘 그 생각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바로잡아 드리려 합니다. 색깔은 취향이 아닙니다. 색깔은 우주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잘못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의 기운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동안 색색에 대해 깊이 사유하셨습니다. 불교에서 색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빛깔이 아닙니다. 색은 형상이고 기운이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품고 있는 에너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동돈나 와, 사, 상, 게, 무, 와, 호, 동, 공, 긴 수시의 5가지 기운은 저마다 고유한 색깔을 통해 세상과 소통합니다. 파란색과 초록색은 목의 기운을, 붉은색과 주황색은 화의 기운을, 노란색과 황토색은 토의 기운을, 흰색과 금색은 금의 기운을, 그리고 검은색과 짙은 회색은 수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이 5가지 기운은 서로 돕기도 하고 서로 부딪히기도 하며 세상 만물의 흥망성쇠를 만들어냅니다. 지갑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젊은 시절 한 마을에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을 갈고 장에 나가 물건을 팔고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며 하루도 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집은 늘 빠듯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새 사라지고 모아도 손 안에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인이 저를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저는 그 여인의 손에 들린 지갑을 보았습니다. 7년째 쓰고 있다는 그 지갑은 짙은 검은색이었습니다. 가죽도 낡고 안감도 헤어져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색이 내뿜고 있는 기운이었습니다. 수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한 그 지갑은 들어오는 돈을 물처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담는 그릇의 모양을 따라갑니다. 그릇이 깊고 단단하면 물이 고이고 그릇에 구멍이 있으면 물은 새어나갑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갑이라는 그릇의 색깔이 재물의 기운을 품는 성질을 가져야만 들어온 돈이 그 안에 머무르며 불어납니다. 그러나 그릇의 색이 재물을 흘려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그 돈은 잠시 머물다 떠나고 맙니다. 스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에는 아무리 좋은 비료를 줘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먼저 뿌리를 바로잡아야 한다. 지갑의 색깔은 바로 그 뿌리입니다. 색은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단지 눈에 예쁜 것만 고른다면 우리는 우주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걷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그 신호를 읽는 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 평생의 수행과 관찰로 얻으신 그 지혜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아야 할 첫 번째 금기 색깔은 바로 검은색과 짙은 회색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 적지 않은 분들이 당황하실 것입니다. 검은색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색이 아닌가? 명품 지갑도 대부분 검은색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오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오해가 수많은 분들의 재물복을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행에서 검은색은 수, 쇠, 즉 물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물은 본래 생명을 키우는 소중한 기운입니다. 그러나 물이 지나치게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논밭을 적시던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립니다. 검은색 지갑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의 기운이 과도하게 담긴 지갑은 재물을 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물처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더 빠른 이유, 분명히 벌었는데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는 이유,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검은색 지갑은 재물의 집이 아니라 재물이 빠져나가는 하수구가 되는 것입니다. 짙은 회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색은 흰색과 검은색이 섞인 색으로 오행상 수의 기운을 강하게 머금고 있습니다. 특히 탁하고 어두운 회색은 정체된 물, 즉 고여서 썩어가는 물의 기운을 닮아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그나마 생기라도 있지만 고인 물은 부패를 부릅니다. 탁한 회색 지갑은 재물의 기운을 정체시키고 결국에는 그 기운을 썩게 만드는 성질을 지닙니다. 돈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고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느낌. 사업이 막히고 기회가 왔다가도 이상하게 사라지는 느낌. 그것이 바로 탁한 회색 지갑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정체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이치를 관찰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재물복이 무너진 분들의 지갑을 살펴보면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경우 검은색 계열의 지갑을 5년 이상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저는 그분들이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님을 압니다. 단지 그분들의 재물이 머무를 공간이 처음부터 잘못된 색깔로 인해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뿌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을 드려야겠습니다. 모든 검은색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주에서 수의 기운이 부족한 분, 즉 수를 용신으로 쓰는 분께는 오히려 검은색이 보완의 기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주 전문가의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자신의 사주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분들께는 검은색과 짙은 회색 지갑은 피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도박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위험을 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미 잃은 뒤에야 깨닫고 지혜로운 자는 잃기 전에 미리 막는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지혜로운 선택을 향해 한 발 내디드신 것입니다. 검은색 지갑을 당장 서랍 속에 넣어두십시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실천입니다. 검은색 지갑의 위험을 말씀드렸으니 이제 두 번째 금기 색깔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그것은 바로 붉은색과 강렬한 주황색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 더욱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붉은색은 예로부터 복을 부르는 색이라 하지 않았느냐고, 설날에도 붉은 봉투에 세뱃돈을 담지 않느냐고. 그 생각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오늘 저는 그 절반의 진실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어 왔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행에서 붉은색은 화, 즉 불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재물은 금, 지, 즉 쇠의 기운과 가장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치가 등장합니다. 오행의 상극관계에서 화극금, 혹흑짐, 즉 불은 쇠를 녹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용광로에 집어넣은 쇠가 불꽃 앞에서 녹아내리듯 붉은색 지갑에 들어온 재물의 기운은 화의 에너지 앞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녹아 사라집니다. 붉은색 지갑은 재물을 보관하는 금고가 아니라 재물을 태워 없애는 화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 한 중년 남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사업 수완이 좋고
사람 사귀는 능력도 탁월하여 주변에서 성공할 사람이라는 말을 늘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붉은색 지갑을 구입했습니다. 붉은색이 열정과 행운을 가져온다는 말을 어디선가 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믿었던 동업자가 배신하고 잘 되던 거래가 갑자기 끊기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쏟아졌습니다. 3년 후 그는 모아두었던 재산 대부분을 잃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붉은색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갑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화의 기운이 3년에 걸쳐 그의 금, 즉 재물의 기운을 서서히 녹여온 것이었습니다. 붉은색이 복을 부른다는 믿음은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닙니다. 붉은색은 분명히 강한 양의 기운을 품고 있어 나쁜 기운을 쫓는 힘이 있습니다. 부적이나 액막에 의식에선 붉은색이 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으로 사용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손에 쥐고 매일 열고 닫으며 온종일 몸에 지니는 지갑에 붉은색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온몸에 불을 켜놓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나쁜 기운은 쫓겨날지 몰라도 동시에 재물의 기운인 금도 함께 녹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강렬한 주황색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주황색은 붉은색과 노란색의 중간에 위치하지만 채도가 높고 선명할수록 화의 기운이 강하게 발현됩니다. 특히 형광에 가까운 주황색은 자극적인 양의 기운을 지나치게 발산하여 재물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성질을 가집니다. 오행은 언제나 균형이 핵심입니다. 한쪽이 지나치면 반드시 다른 쪽이 무너집니다. 붉은색과 강렬한 주황색은 그 균형을 화 쪽으로 심하게 기울게 만드는 색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은 어둠을 밝히지만 집을 태우기도 한다. 불을 다스릴 줄 아는 자만이 그 빛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붉은색의 기운은 다스려야 할 것이지 품고 다녀야 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붉은색 지갑은 내려놓으십시오. 재물을 태우는 화로를 매일 손에 쥐고 다닐 이유는 없습니다. 그 작은 결단 하나가 오랫동안 막혀있던 금전운의 물꼬를 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색깔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기다리셨을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색깔의 지갑이 재물을 품고 불리고 지켜주는가?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의 수행과 관찰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답은 거창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자연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색깔, 바로 땅의 색, 황금의 색, 그리고 생명의 색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색깔은 갈색과 황토색입니다. 갈색과 황토색은 토, 즉 흙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흙은 무엇입니까? 씨앗을 품고 뿌리를 감싸며 모든 생명이 자라나는 근원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의 기운은 금, 지, 즉 재물의 기운을 생성하고 키우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행의 상생관계에서 토생금, 도성짐, 즉 흙 속에서 금이 만들어지듯 갈색 지갑은 그 안에 들어온 재물을 품고 키우는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거센 바람이 몰아쳐도 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색 지갑은 그 안정감과 견고함으로 재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짙은 초콜릿빛 갈색이나 따뜻한 황토색은 토의 기운이 가장 풍성하게 깃든 색으로 재물을 모으고자 하는 분들께 스님께서 가장 먼저 권하시는 색입니다. 두 번째는 황금색과 베이지색입니다. 황금색은 금의 기운 그 자체를 담고 있는 색입니다. 재물의 기운이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된 색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금빛 지갑을 사용한다는 것은 재물을 담는 그릇 자체를 재물의 언어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주는 비슷한 기운끼리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황금색 지갑은 황금의 기운을 발산하며 그 기운과 유사한 재물의 기운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깁니다. 베이지색 역시 황토와 황금 사이에 따뜻한 빛을 담고 있어 토와 금의 기운을 동시에 품는 색입니다. 요란하지 않지만
조용하고 깊게 재물을 쌓고자 하는 분들께 매우 적합한 색이 바로 베이지와 황금빛의 힘입니다. 세 번째는 연한 초록색과 자연의 녹색입니다. 무의 기운을 담은 초록색은 생명력과 성장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오행의 상생관계에서 목은 화를 돕지만 적절한 초록색은 토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며 재물이 꾸준히 자라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너무 짙거나 어둡지 않은 연한 풀빛, 새싹색, 봄날 첫 잎사귀의 색 같은 초록은 재물의 흐름을 막지 않고 오히려 그 흐름의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다만 너무 짙고 어두운 녹색은 목의 기운이 과해져 다른 기운과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으니 밝고 맑은 연두빛 계열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색깔이 아무리 완벽해도 지갑이 지저분하고 어수선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철스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잡초가 가득하면 씨앗이 자라지 못한다. 지갑을 살펴보십시오. 영수증이 구겨진 채로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쓰지도 않는 카드들이 빼곡히 꽂혀 있지는 않습니까? 낡고 구겨진 지폐가 아무렇게나 접혀 있지는 않습니까? 재물의 기운은 청결하고 정돈된 공간을 좋아합니다. 지갑의 색이 올바르더라도 어지럽다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다가도 발걸음을 돌리고 맙니다. 지갑은 재물의 집입니다. 집을 깨끗이 해야 좋은 손님이 찾아오듯 지갑을 깨끗이 해야 재물이 찾아옵니다. 색깔을 바꾸고 지갑을 정리하고 재물의 기운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이 성철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재물 관리의 시작입니다. 작은 것을 바로잡으면 큰 것이 따라옵니다. 뿌리가 바르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올바른 색깔의 지갑을 선택하셨다면 이제 그 지갑에 생명을 불어넣을 차례입니다. 지갑을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새 지갑은 아직 텅 빈 그릇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처음 담기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릇의 성질이 결정됩니다. 성철스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인연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새 지갑과 재물 사이에 첫 인연을 올바르게 맺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전해드릴 개운, 화유운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수십 년에 걸쳐 제가 직접 목격해 온 것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지갑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새 지갑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공장과 가게를 거치며 수많은 손이 닿은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운을 먼저 정화해야 합니다. 깨끗한 마른 천으로 지갑의 안팎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손의 움직임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닦으면서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내십시오. 이 지갑이 재물의 집이 되기를, 들어온 복이 이 안에 머물기를. 이 한마디가 지갑에 처음으로 좋은 기운의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마른 기운을 만들고 기운은 현실을 만듭니다. 스님께서는 늘 강조하셨습니다. 입으로 내뱉는 말이 곧 하늘에 올리는 기도다. 두 번째 단계는 3개의 동전을 지갑 안에 넣는 것입니다. 반드시 3개여야 합니다. 숫자 3은 천지인, 텐디렌,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의 기운이 합쳐지는 완성의 숫자입니다. 동전은 오래된 것보다 새 것이 좋으며 가능하다면 금빛이 도는 동전을 선택하십시오. 이 3개의 동전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재물의 씨앗입니다. 빈밭에 씨앗을 먼저 뿌려야 수확이 있듯 빈 지갑에 재물의 씨앗을 먼저 심어야 더 큰 재물이 따라옵니다. 동전을 넣을 때는 카드칸이 아닌 지폐를 넣는 공간에 가장 안쪽 지갑의 심장부에 넣어주십시오. 그것이 재물의 기운이 가장 깊이 깃드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새 지갑을 아침 햇살 아래에 놓아두는 것입니다. 해가 뜬 후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이 시간대의 햇살은 하루 중 양의 기운이 가장 맑고 순수하게 올라오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지갑을 창가나 베란다에 놓아 햇빛이 직접 닿게 해주십시오. 시간은 약 21분 동안입니다. 숫자 21은 3개의 7이 합쳐진 수로 동양에서 완전한 순환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21분 동안 지갑은 태양의 양기를 흡수하며 내부의 묵은 기운을 내보내고 새롭고 밝은 재물의 기운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지갑의 기운을 초기화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새 그릇을 처음 쓰기 전에 깨끗한 물로 씻어내듯 햇살로 지갑의 기운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새 지갑을 처음 사용할 때 반드시 지폐를 먼저 넣어야 합니다. 절대로 빈 지갑을 그냥 들고 다니거나 카드만 꽂은 채 사용하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지갑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가 그 지갑의 평생 성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돈이 들어와야 그 지갑은 돈이 드나드는 집이 됩니다. 처음에 비어있으면 그 지갑은 비어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지폐의 금액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다만 구겨지거나 낡은 지폐보다는 깨끗한 새 지폐를 선택하십시오. 새 기운이 새 지폐를 통해 새 지갑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단계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의 지갑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물의 기운이 깃든 살아있는 공간이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이 담긴 곳에 하늘의 기운이 내려온다. 오늘 이 의식을 행하는 여러분의 그 정성이 하늘로 하여금 재물의 문을 열게 만드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피해야 할 색깔, 선택해야 할 색깔, 그리고 새 지갑에 생명을 불어넣는 의식까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심, 즉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는 마음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동안 이 한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반드시 정성을 알아봅니다. 지갑의 색깔을 바꾸는 것은 작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행동 안에 담긴 것은 내 삶을 바꾸겠다는 진심 어린 결단입니다. 그 결단이 하늘에 닿는 순간 막혔던 재물의 물꼬는 반드시 트이기 시작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까? 매일 손에 쥐는 지갑 하나도 그 색깔이 무슨 기운을 담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열어보는 그 작은 가죽 조각이 우리의 재물운과 이토록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의 거리가 곧 가난과 풍요 사이의 거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여러분의 재물복이 드디어 스스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세상에 기적이란 없다. 다만 당연한 이치를 당연하게 따른 결과가 있을 뿐이다. 여러분이 오늘 실천하시는 이 작은 변화, 지갑의 색깔 하나를 바꾸는 이 결단이 바로 그 당연한 이치를 따르는 첫걸음입니다. 기적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치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기적처럼 보이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막혔던 금전운이 뚫리고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재물이 들어오고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단단한 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검은색과 붉은색의 지갑을 내려놓고 갈색과 황금빛의 지갑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그 결단이 5년치 막혔던 재물복을 단숨에 되돌리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벽 3시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 삼키던 그 밤들이 이제는 풍요와 감사의 아침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제 짓눌려 한숨 쉬던 날들이 끝나고 가족 모두가 넉넉하고 화목하게 웃음 지을 날들이 오기를 온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올바른 재물의 기운을 불러오기를 바랍니다.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큰 것을 얻는다. 지금 이 순간 그 정성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십시오. 저는 2026년 안에 모든 빚을 갚겠습니다. 혹은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해 보십시오. 말로 내뱉은 선언은 하늘에 올리는 서약입니다. 그 서약이 이루어지도록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소원을 함께 응원하십시오. 그것은 타인의 소원에 날개를 달아주는 공덕의 행위입니다. 내가 남의 복을 빌어줄 때 나의 복도 함께 자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르침을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재물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주변에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이 가르침이 그분께 작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나누는 사람에게 하늘은 2배로 돌려줍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복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